안녕하십니까, 양승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당 재단서의 평준화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당 재산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매 적용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 매매 적용표를 만들어내면 어떤 아메바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구매를 했고 어떤 아메바한테 어떤 내용으로서 팔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고판 관계가 명확하게 이 수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양식에 이제 쭉 기입을 하게 되면은 사내 매매 아메바와 수익 아메바 사이에 상호 거래 관계가 이 예제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당 재단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내 판매를 하는 아메바가 사내 판매라는 원가들의 제반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비라든지 다른 아메바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받았던 서비스 금액,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서의 총 판매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적정이익을 붙여야 되는데 평준화 되기 전에는 아직 적정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얼마를 주고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모든 아메바가 동등한 시간당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평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평준화 작업을 거치기 이전에는 판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판매액은 인간관계 비용과 직접비와 사내 구매액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에 2175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만들어지면은 이 217500의 수치가 바로 사내 판매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내 판매액은 사회 매출과 합쳐서 총 매출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매출은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217500이 그대로 총 매출 217500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부서는 총 매출이 사내 판매액과 같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내 판매 217500이 내가 어느 부서에게 팔았는지 부서별로 팔았던 금액과 이 사내 판매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서들한테 팔았냐 그러면은 이 구매라고 하는 아메바는 바로 사내 매매 1에다가 자기 판매의 일부를 팔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내 매매 1에다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업무를 서비스했고 사내 매매 2라는 아메바한테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서비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야 자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한 사내 판매액이 각 구매처별로 할당되어져서 합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구매라는 사내 매매 아메바는 사내 판매처가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사내 매매 2라는 아메바가 하나가 있고 사내 매매 2라는 아메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사내 매매 1에는 75256-436이라고 하는 것을 팝니다. 그러면 사내 매매 1은 75256-436이라고 하는 것을 구매한다라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 매매 2에는 142-243-564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 매매 2의 사내 구매처를 보게 되면은 구매로부터 142-243-564가 만들어진 것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 전부 구매처와 판매처의 연관 관계를 확인해서 수치가 맞으면은 우리가 사내 거래를 제대로 했고 이 재단서는 제대로 작성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아메바가 사내 판매를 하면 이 사내 판매를 한 것이 모든 아메바들의 사내 구매처가 있는 것하고 이게 합계가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 매출에서 사내 구매를 한 것을 빼면 바로 순매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부서가 일한 것만 그대로 팔면은 그것은 사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 사내 판매와 사회 매출을 합쳐서 총 매출이 되어지는데 이 총 매출에서는 다른 부서로부터 서비스 받은 금액, 사내 금액을 빼야 순수하게 우리 부서가 일했던 순전한 매출이 계산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회 매출이 수익 아메바 두 아메바가 있습니다. 그 두 아메바의 수익 아메바의 사회 매출은 48679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867900이라는 이 수치는 모든 아메바들이 사내 판매한 금액 74246569가 합쳐지면은 12292643이라고 하는 맨 위에 총매출 합계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총매출에는 다른 부서로부터 서비스를 주고받은 사내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내 금액을 빼면 바로 순매출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매출은 순매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아메바에서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매출의 합계와 각 아메바의 사내 거래 후 산출된 순매출의 합계가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내 판매와 사내 구매 숫자가 맞는지 사내 판매 7424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내 구매 742465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채단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가가치는 순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인간관계의 비용은 일단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익을 만드는 원천이지 사람 자체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은 다른 별명으로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이 순매출에서 자원원가를 빼야 되는데 자원원가에서 가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접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쓴 직접비는 자원원가의 직접비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직접비 17200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자원원가의 17100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비의 총 합계액은 자원원가의 직접비 총 합계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들이 사용한 총 직접비 3529는 자원원가의 직접비 3529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구성 요소별로 합계별로 일치하게끔 시간당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가 일어나면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속인 비용과 전사 공통. 속인 비용은 각 아메바가 구성원들이 일을 할 때에 각 아메바가 사용되어진 사람 관련되어진 모든 따라다니는 비용을 속인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인비와 비치산 아메바로부터 배부받은 공통비를 계산해서 자원업계가 이제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인 비용을 빼는데 원래는 인간관계 비용을 다 빼는 것이 전공법이고 더 적극적인 아메바 경영의 부가가치 산출 방식인데 일단은 이 예제에서는 인건비만 빼고 인간관계 비용 중에서 인건비만 빼고 속인비는 그냥 자원원가 쪽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아메바 경영을 확실하게 성과를 높이려면은 속인비까지 뺀 인간관계 비용을
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매출에서 자원원가를 빼면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가가치는 순매출에서 자원원가를 제외한 것인데 이 부가가치를 각 아메바의 근무시간 중에서 정규시간 외에 잔업시간은 수당이 지급된 시간만 잔업시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잔업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을 나누어서 각 아메바별로 시간당 재산이 얼만큼 산출되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내 매매 아메바와 수익 아메바들 사이에 시간당 재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이것이 평준화되기 전에 판매 이익을 주고받지 않고 원가로만 거래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은 수익 아메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아메바는 사내 아메바들보다도 시간당 재산이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평준화 과정을 통해서 수익 아메바나 사내 매매 아메바가 똑같은 시간당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평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당 재산을 제대로 작성해서 모든 아메바가 공평하고 공정한 시간당 재산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준화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 년도에는 이제 평준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율협상 방식에서 이익률을 각각 계산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평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준은 뭐냐면은 아메바 경영을 하기 전에는 모든 부서는 열심히 일해서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를 공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를 모든 부서가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성과로서 배분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평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사적인 시간당 재산 목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사적 시간당 재산서의 재산 목표와 자기 부서의 재산을 한번 상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적인 시간당 재산과 자기 아메바의 평준화전 시간당 재산을 확인할 때 자기 부서는 전사적인 시간당 재산보다 사내 아메바들은 낮습니다. 수익 아메바는 높고 왜? 이 경우에 판매이익은 아직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평준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사적인 시간과 자기 아메바들의 시간당 재산의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시간당 재산과 자기 아메바의 시간당 재산의 차이를 계산해서 차이 나는 것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합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이익은 수익 아메바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로만 거래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아직 판매 이익을 상호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차이가 나는 것, 이 최단치를 자기 아메바의 근무 시간을 곱해서 추가하거나 감소할 추가 협상 부가가치를 계산합니다. 바로 이 추가 협상되는 부가가치가 판매 이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아메바들은 이익을 전부 본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소를 시켜야 되겠고 사내 매매 아메바들은 이익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가 협상된 이익만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가 협상된 판매 이익을 초기의 거래액으로 이익을 주고받지 않았던 원가 중심으로 거래했던 초기 판매액으로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아메바한테 몇 퍼센트를 더 받아내겠고 어떤 아메바는 몇 퍼센트를 더 감소시켜야 되겠다라는 결과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추가 협상 비율, 판매 이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준화되어 있는 관계 수치를 모두 정리해서 매출액 및 부가가치, 시간당 재산표를 정리하시면은 평준화되어 있는
시간당 채산서가 만들어지고 이 평준화되어 있는 시간당 채산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부서가 서비스의 질이 좀 못 미친다든가 어떤 부서가 서비스의 질이 높다든가 하게 되면은 더 이익률을 더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자율협상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을 하기 첫 해는 평준화로서 강제로 똑같이 시간당 채산서의 어떤 그 성과를 맞춰주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벽하게 자율협상을 통해서 서비스 받은 질의 수준에 따라서 이익을 더 주기도 하고 이익을 더 감소시키기도 하는 자율협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사 시간당 채산을 17만 5천 원이라고 보고 이 전사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아메바들의 총 근무 시간을 500시간으로 보고 아메바가 3개가 있습니다. 사회 매출 부서가 하나가 있고 사내 매출 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바 구성 조직은 A, B, C 3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바 조직들의 특성은 외부 사회 매출이 있는 수익 아메바가 A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 아메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내 매매 아메바가 2개가 있습니다.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아메바들 매출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별로 있고 그 각각의 아메바가 부가가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평준화 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메바별 근무 시간은 이제 뭐 A는 160시간, C는 120시간. 그 다음에 평준화 전에 아메바별 시간당 채산은 이 아메바별 부가가치의 아메바별 근무 시간을 나누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41만 8천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평준화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추가 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평준화 전에 아메바 시간당 채산을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아메바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41만 원대인데 사내 매매 아메바는 5만 원, 8만 원 해갖고 거의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 사내 매매 아메바가 원가만 거래했지 이 수익 아메바로부터 이익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받아내야 페어하게 똑같은 정도의 동등한 채산 결과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평준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요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간당 채산 목표가 얼마인가? 그럼 앞에 표가 되면은 전사 시간당 채산은 17만 5천 원이더라. 어떻게 나왔는가? 전체 부가가치를 전체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전체 시간당 채산이 나오는데 전체 부가가치는 각 아메바의 부가치 합 6690, 1100, 960 전체 근무 시간은 각 아메바의 근무 시간의 합 160, 220, 120을 합하면은 500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사 시간당 채산 목표를 확인하면 두 번째로는 자기 아메바의 시간당 채산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당 얼마를 더 주고받을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평균화 전 초기 매출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ABC가 나와 있고 아메바별 부가치도 ABC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무 시간도 나와 있고 평균화 전 아메바 시간당 재산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를 다시 일부를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전사진 시간당 채산 목표가 17만 5천 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메바의 시간당 채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메바 시간당 채산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전사 시간당 채산과 우리 아메바의 시간당 채산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전사적인 시간당 채산과 자기 아메바의 평균한 시간당 채산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전사 시간당 채산서부터 평균적인 아메바 시간당 채산이 나와 있으면 이제 전사 시간당 채산 17만 5천 원에서 하나하나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수익 아메바는 시간당 23만 3천 원 정도를 더 사내 매매 아메바한테 이익으로서 제공해 줘야 되겠고 B 아메바, C 아메바들은 시간당 B는 12만 5천 원, C는 시간당 9만 5천 원.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사 시간당 재산 17만 5천 원에서 A 아메바는 자기 아메바의 평균화전 시간당 재산 41만 8,120원을 빼면 24만 3,120원이 나오는 거고, C 아메바의 경우는 전사 시간당 재산 1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을 빼면 바로 9만 5천 원 시간당 더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아메바는 시간이 160시간이니까 24만 3천엔에다가 160시간을 곱해서 빼줘야 되고, B라는 아메바, C라는 아메바는 자기들이 더 받아와야 될 시간당 재산의 차이만큼 자기 아메바들의 시간을 곱해서 더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시간당 재산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근무 시간으로 곱해서 추가 또는 감소할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이 추가합산 부가가치가 바로 판매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화전 시간당 재산 차이와 아메바별 근무 시간을 곱하면 A 아메바는 3,890만 원을 감소시켜서 B하고 C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B는 자기의 시간당 재산, 더 받아야 될 시간당 재산 10만 5천 원에 자기 근무시간 220을 곱하면 2,750만 원을 A 아메바로부터 추가로 받아와야 됩니다. 이게 이익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C라는 아메바는 1,140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당 재산이 만들어지면은 체크포인트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사고 파는 아메바들의 주고받는 관계가 일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자, A 아메바는 이익으로서 3,890만 원을 B, C한테 나눠주면은 B, C는 3,890만 원을 이 평준화 방법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면은 똑같이 2,750 더하기 1,140 하면은 3,890하고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 평준화를 제대로 했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되겠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액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액은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로 관리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추가 협상 비율, 판매 이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받았던 이 추가 협상한 판매 이익을 각 아메바들의 초기 거래액으로 나눠 놓으면은 몇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사내매매 아메바들한테 줘야 되고 몇 퍼센트를 더욱더 수익 아메바로부터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협상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협상이 만들어진 이 추가 협상 금액의 초기 거래액으로 나누면은 A 아메바는 당초 초기 거래했던 6,690만 원에서 13.89%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아메바는 110%를 더 받아야 되는 거고 C 아메바는 60%를 더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초기 판매액과 평준화 후의 부가가치 그리고 추가 협상 부가가치, 추가 협상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시게 되면은 평준화 전에 초기 매출액은 이제 A 아메바가 2억 8천이었고 B 아메바, C 아메바는 2,500, 1,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후에는 A 아메바는 3,890이라고 하는 비용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기의 매출액에서 3,890만 원을 뺀 2억 4,120만 원이 평준화 후의 매출액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줄어든 매출액만큼 B 아메바와 C 아메바가 늘어나서 B 아메바는 2,500만 원에서 2,750만 원이 늘어나서 5,250만 원, C 아메바는 1,900만 원에서 1,140만 원이 늘어나서 3,040만 원이 이제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준화 전에 이제 부가가치도 A 아메바는 6,690만 원에서 3,890만 원을 줄여야 되니까 2,800만 원이 되는 거고 B 아메바는 1,100만 원에서 2,750만 원이 늘어서 3,850만 원, C 아메바는 960에서 1,140만 원이 늘어서 2,100만 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준화 전의 부가치 합계와
평준화 후의 부가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평준화 후의 매출액과 평준화 전의 매출액도 합치면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평준화 후에 모든 아메바들의 판매 이익률이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 B, C 아메바의 추가 협상률에 대한 13.89%라든지 110%라든지 60%는 초기 단계에 회사의 모든 아메바들이 똑같은 정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등한 생산성이 나올 수 있도록 평준화를 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아메바들이 내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아메바들하고 똑같은 정도의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 비율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추가 협상 비율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제대로 아메바 경을 돌리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아메바 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의 질을 감안해서 이 협상 비율을 적용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당 차선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냐면은, 이 시간당 재산표를 만들어서 당신네 조직은 시간당 재산이 뭐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이걸 보는 것이 아메바경에 치는 결과가 아니라, 시간당 재산이라고 하는 결과가 당초 우리가 사업 목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자율협상 적용 후에 시간당 재산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적용시키고 나면은 바로 중점 추진 항목 시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재산표의 작성은 자율협상 후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자, 사업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상 계획 대비 비교표를 시간당 재산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은 어떤 아메바로부터 얼만큼 구매해서 얼만큼 판매해서 순매출이 얼마고 부가치가 얼마고 시간당 재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매년 초에 작성해서 모든 아메바 상호 간에 협의된 수치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 작성된 시간당 재산 목표는 무조건 달성해야 될 지상 목표이기도 하지요. 시간당 재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로부터 받았던 인간관계의 비용에 상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자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당 재산 목표를 사업계획에서 만들어내면은 실적의 매출은 사내 매매 아메바는 사업계획의 사내 매출을 그대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익 아메바는 실제 매출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 사내 매매 아메바는 내가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를 받고 지금 우리 부서의 인원과 우리 부서의 자원을 미리 세팅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대로 그 거래액 자체는 실적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단 매출액은 상호 약속되어 있는 계획치를 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원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되어 있는 거래액에다가 자기들의 실적 원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가가치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의 매출은 사내 매매 아메바는 사업계획의 사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원가는 인간관계에 비해 직접 비는 모든 아메바가 사업계획 수치가 아닌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적어놔야 내가 원가 절감을 하면 부가치가 늘어나고 시간당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의 판매 이익은 각각의 매출에서 실적 원가를 빼면 그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익이다라고 인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내 매매는 사전에 합의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가는 각 아메바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되면 시간당 재산선은 높아지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가 절감을 한 것만큼 그대로 매매액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면 할수록 사내 매매는 판매액이 줄어들고, 판매액이 줄어들면 부가치가 줄어들고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재단서를 제대로 만들 때는 목표 수치는 사업계획에 의한 수치를 다 그대로 기록하되 사내 매매 아메바에 관해서는 매출에 관한 부분은 사내 구매에 관한 부분은 당초 합의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원가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기록하면 원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간당 재단서의 향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원가와 이익이 합쳐져서 판매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판매가도 줄어들고 판매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익도 줄어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간당 재단표의 목표된 실적을 가지고 이제 차이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드린 설명입니다. 자, 시간당 재단서의 계획 수치에서 판매액과 구매액은 사업계획 수치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한 내용이죠. 사업계획상의 계획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실적은 실제 발생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 실적의 차이를 만들어서 이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 원인을 바로 뒤집어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대책은 반드시 근본 원인과 연결되어져야 하겠으며 이 대책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대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하면 근본 원인을 분석해내지 않으면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미봉적인 대책, 일시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만 만들어질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당 재단서의 차이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원인을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모자라네, 얼마가 남네, 이거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 것, 얼마가 남은 것은 도대체 어떤 원인인지 이 계획대 실적의 차이 분석은 원인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아메바 경영의 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중점 추진 목표 항목씩 들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당 재산가 만들어지면 이 차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재산에서 나온 결과가 시간당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상회하는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 시간당 인건비, 시간당 인간관계 비용보다 채산이 떨어지면은 바로 우리 부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좀 더 확실하게 설명드리면 적자를 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시간은 반드시 성과와 연계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반드시 나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발생시키면 이 경비는 반드시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 실적에 연동되어 사용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절감을 하였거나 초과를 하였거나 미달하였거나 과잉 사용했거나 원결급했거나 이런 관계들을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차질난 원인, 매출이 초과 달성했으면 초과 달성되었던 요인들을 찾아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사내 거래에 대한 변동 요인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 원인, 시간, 경비, 원가
매출이 분석이 되어지면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냥 관행적인 일상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입니다. 재발이 되지 않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 원인과 연결되지 않는 대책은 잘못된 대책으로 반드시 다시 원인 분석하고 작성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수치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과는 반드시 금액으로 기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경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갖 좋은 표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모든 듣기 좋은 소리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는 아주 능숙능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수치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능숙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메바 경영은 수치를 위주로 하는 경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은 반드시 수치로서 판단해야 그 업무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되 반드시 달성해야 될 머스트 목표, 그 다음에 가능하면 희망적인 원투 목표를 같이 작성해서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에 담아야 되는데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부정적 차질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할 대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을 만들 때 요인을 계획 대비 미달 내용을 설명한다든가 원인이 아니라 왜 미달되어진 그 상세한 설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추상적인 원인을 부족, 미달, 소통, 미흡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관행적인 원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일 중심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중심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추상적인 표현이 돼서도 안 되고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원인을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은 각각의 원인들이 매출과 관련되어 있으면 매출 증대, 원가, 비용에 관련되어 있으면 원가 절감,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해서 시간 단축, 이렇게 해서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세 가지 카테고리,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 증대, 원가 절감, 시간 단축. 이렇게 해서 이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문제는 어떤 원인을 어떻게 대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원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가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요인으로서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세 가지 영역별로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매월 말 정리합니다. 교사에서는 매월 점심이면은 그달의 시간당 생산서가 만들어지고 오후에는 다음 달 일부터 이번 달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을 1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이면은 이걸 1일이면은 발표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라고 하는 양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대책은 반드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은 신나게 만들어 놓고 규명해 놓고 대책은 엉뚱한 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결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책은 반드시 원인과 대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이 대책은 재발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재발되어질 수 있는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반드시 목표 수치와 금액으로 표현되어야 되겠고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매월 초 아메바의 회의를 통해서
실천하고 피드백합니다. 플랜, 두, 체크, 액션 과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메바 경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중점 추진 목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